지난 시간에 제대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요 개념을 한번 익혀놓으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떤 자료형이 immutable,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mutable, 변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자료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뭐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immutable 이라는 정수, 실수, 문자열, 튜플은 저희가 변하지 않는다를 엄청 강조해서 많이 봤었죠. 이제 immutable 이란 게 있어요. immutable이 변하지 않는 거, 튜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튜플은 아무리 뭐 변형하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았었죠. 그런 자료형이 정수, 실수, 문자열, 튜플 다 변하지 않는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mutable은 리스트, 딕셔너리, 집합은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에 뭐 append 하면 이게 변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함수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define의 약자로 함수를 선언하는 구문이었는데 이 함수에서 쓰이는 이 a랑 이 바깥에 있는 a랑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를 아무리 뭘 해봤자 이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면은 b를 이렇게 리스트로 놓으면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는데 b를 출력해봤을 때는 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볼게요. 요거를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1이어서 이걸 아무리 뭘 함수를 거쳐서 1 더해도 a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a 그대로 1입니다. a는. 근데 이 b는 리스트를 넣었는데 리스트에 append 4를 했더니 이제는 b가 실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어제 되게 혼동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똑같은 개념인데 보세요. 이 한 줄씩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되면 a가 들어가서 이 a 플러스 1이 한 게 이 함수 내에 있는 변수, 지역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가 2로 변한다고 해서 전역 변수라고 불리는 바깥쪽의 a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얘는 함수 내에서만 쓰이고 함수를 벗어나면 그냥 프린트 a 했을 때는 얘는 그대로 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immutable, 변하지 않는 그 아까 정수형도 변하지 않는 그 변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제 mutable 일 때는 뭐가 다르냐? b를 선언하면 요 리스트가 있죠. 근데 이 함수에 이 b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요 함수 이 batest2라는 이 함수에 b를 넣었잖아요. 이 주소값을 넣었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글로벌 변수랑 지역 변수랑 아예 다른 변수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append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mutable이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를 바라보긴 하는데 b랑 이 b랑 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b랑 상관없는 건 맞아요. 얘는 지역 변수고 얘는 전역 변수인데 즉 같은 주소값이 들어가서 얘를 변화를 시킨 것 뿐이지 이거가 다르다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mutable, 이 변화할 수 있는 거는 이 주소를 넘겨주면 그대로 쓰게 됩니다. 함수에서도 주소값을 가지고 한번 선언해 놓은 거 이거를 변형시켜서 그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b, 이 지역 변수죠. 이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랑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이 전역 변수가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한 거고 immutable, 변화할 수 없는 거 얘를 실행해보면 얘는 이거를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a에 할당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점프 투 파이썬 5장 파이썬 날개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많죠? 사실 클래스가 약간 핵심이고 모듈 패키지 다 비슷비슷한 거고 예외 처리 조금 중요하긴 한데 내장함수, 외장함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거예요. 뭐 프린트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임포트에서 뭐 썼던 거 이런 거라서 이게 많긴 하지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변수랑 메서드를 어떤 틀, 설계도로 묶어서 미리 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로 배웠었는데 메서드는 또 뭐냐? 뒤에 설명을 하나씩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 코드를 직접 써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는 왜 하냐? 그럼 클래스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하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지역 변수가 아니고 전역 변수에 영향을 주려면 이렇게 글로벌이라는 걸 써야 됐었죠. 이렇게 써서 add num, 즉 이 num에 들어간 걸 더해준다 하면 0 더하기 3이 돼서 이게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4가 들어가면 여기 뒤에가 3이니까 더하기 4가 돼서 7이 되겠죠. 네, 재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더하기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3하고 7을 각각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그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일 때는 괜찮아요. 두 개의 계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 개가 각각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산기로 어떤 값을 계산하고 하나의 계산기로는 전혀 다른 걸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어떤 리절트 1, 2를 만들고 이거를 각각 똑같은 함수인데 얘를 두 번 써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란 함수를 한 번 쓰고 또 더하기란 함수를 또 한 번 써야 돼요. 왜냐? 이 영향을 주는 요 리절트 1을 하나는 영향 줘야 되고 하나는 리절트 2를 영향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또 이렇게 두 번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add 1, 이 리절트 1에는 아까랑 똑같이 3, 4가
하나가 더해져서 7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그리고 add2 요거를 하면은 result2가 3, 7이니까 10이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처럼 함수를 여러 번 써야 된다 하면은 되게 귀찮겠죠. 이게 똑같은 함수인데 왜 여러 번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클래스를 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클래스를 쓰는 이유 다시 살펴봤었는데, 반복되는 변수랑 메서드, 뭐 변수는 result 이런 게 변수죠. 메서드 add 이런 거를 너무 반복되니까 이게 미리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설계도를. 클래스를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더하기라는 걸 이제 우리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게 찍어낼 거예요. 이제 아까처럼 함수를 하나씩 매번 똑같은 함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생긴 거는 여러 개 인스턴스라고 찍어낼 겁니다. 요거 사용법 일단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클래스의 개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면 클래스는 함수랑 변수가 똑같은 구조를 계속 여러 번 써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설계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맨 앞에를 좀 대문자로 쓰는 게 정석인데요. 대문자로 써서 클래스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즉 add라는 거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 번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이거를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정. 클래스를 쓰는 방법은 여기 앞에 클래스라고 입력하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갈 함수랑 변수를 설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 한 번 더 드릴 텐데, init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어떤 값을 설정할지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함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 self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계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보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큰 그림으로 봐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구조는 당연히 지금 처음 보신 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근데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calculator라는 걸 마치 함수를 쓰듯이, 근데 대문자라는 차이가 있죠. 맨 처음 시작이. 이런 클래스를 이름을 입력해주고 괄호를 열고 닫고 라고 하면 이렇게 설계도로 만든 어떤 결과물이 찍어져서 cal1에 들어갑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여기도 calculator 한 번 더 했죠. 그럼 이게 새로운 또 클래스에서 어떤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cal2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고, 이 설계도로 찍어낸 결과 계산기 1, 계산기 2를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기 1에 대해서 add 3, 4 하고, 계산기 2에 대해서 아까처럼 3, 7을 함으로써 이렇게 아까랑 결과는 같죠. 아까는 계산기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add 1 하고 함수 똑같은 건데 한번 써주고, add 2라고 해서 똑같은 함수를 이렇게 두 번 써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산기 전체가 돼가지고 막 더하기, 빼기, 나누기까지 있다면 엄청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거를 똑같은 걸 여러 개 찍어낼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과자 틀 같은 겁니다. 과자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 만들고 다음 거 하나 다 만들고 하나 다음 거 만들고 이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클래스는 어떤 설계도예요. 과자 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과자를 하나 틀만 만들면 여러 개를 금방 찍어내죠. 이런 식으로 함수랑 변수 틀을 만들고 이거를 여러 개를 딱딱딱 찍어낼 수 있는 게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일단 클래스 큰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일단 한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까는 더하기만 있었는데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사실 책에는 뭐 set 데이터 하고 더하기, 빼기 이거 다 있었는데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계산기 하나씩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클래스를 만드는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클래스라고 쓰고,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첫 글자 대문자죠. 이렇게 쓰고, 안에는 뭐 함수 뭐 어쩌고 이런 걸 넣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패스라고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할 거기 때문에 패스라고 써주고,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도를 만들었으면 이걸 찍어내 봐야겠죠. 그러면 얘를 찍어내 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함수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a라는 변수에 이 설계도로 찍어낸 어떤 결과물, 뭐 아까 과자 이런 거 있죠. 이걸 찍어서 a에 넣는다. 그러면 print a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떤 객체인데 focal이라는 그 클래스로 만든 객체다, 뭐 이런 뜻인데, 타입을 찍어보면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고, 클래스를 만드는 기본 설계도를 만들고 이 설계도로 찍어서 변수에 넣는다. 그럼 이 변수는 설계도로 만든 과자.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럼 하나씩 이제 기능들을 넣어봐야겠죠.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봤는데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지난번에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def하고 함수명 setData라고 쓰고, 원래는 함수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썼었죠. first, second,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하고, 뭐 이걸로 뭘 한다, first 뭐 더하기 second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했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이 sel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a를 만들었어요. 설계도대로 찍어낸 a를 이용해서, 이게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드를 a
A 점 하고 A에 있으니까 A에 있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썼어요. A 점 하고 set data라고 해서 실제 결과물 인스턴스로 set data라는 함수를 4하고 2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각각 어떻게 되냐면 A 그 찍어낸 객체 있죠? 이게 셀프로 들어갑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셀프로 들어가고 뒤에 첫 번째 인자 요거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고 이 두 번째 인자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즉 클래스 개념에서는 이 셀프라고 해서 맨 앞에 이 객체가 제일 먼저 맨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셀프라는 건 A다 라는 걸 알았죠. 새로 만든 인스턴스 그 자기 자신을 여기에 넣는 거다. 즉 A를 넣어서 A의 first라는 변수 얘는 A의 변수죠. A의 first에 우리가 넣은 first라는 값이 여기서는 1이죠. 1을 넣는다 라는 개념이고 A의 second A의 second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1, 2가 나왔죠. 결과로 1, 2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A.first A가 갖고 있는 first라는 변수 또 A가 갖고 있는 second라는 변수는 이 set data를 통해서 A는 여기로 들어갔고 셀프로 이 1은 요 first로 들어갔고 2는 요 second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A.first A의 first에 first가 들어갔고 A의 second에 second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출력해보면 여기 1, 2가 나왔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네, 사용 방법 요거를 실제로 언제 쓰냐? 실제로는 지금 예제처럼 계산기로는 쓸 일 잘 없을 것 같고 뭐 게임 캐릭터 이런 거에 많이 쓰겠죠. 뭐 게임 만들 때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사실 캐릭터라는 게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NPC를 만들어요. NPC는 뭐 말 걸면 그 말 대답은 다르겠지만 각각 뭐 말 걸기라는 그 똑같은 함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NPC들을 여러 개 찍어낼 수 있게 설계도를 NPC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 걸기를 하면은 각각 다른 NPC한테는 다 다른 말이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NPC 만들 때 그냥 요걸로 찍어내서 하나씩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요런 거 이제 그 여러 개의 객체들을 만들 때 그때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걸 해보겠습니다. setData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add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add는 아까 처음 예제에서도 나왔는데 더하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self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그럼 self가 self.first 그리고 self.second라는 거를 두 개를 더해줘서 이걸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 이거를 return해준다. 네, 이런 함수를 만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계속 설계도죠. 이런 설계도로 이번에는 똑같이 forcal 써서 a라는 걸 찍어냈습니다. 그럼 a에서는 당연히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겠죠. 설계도에 이걸 입력해놨으니까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 2를 입력을 하면 first에는 4가 들어가고 second에는 2가 들어가고 그리고 add를 하게 되면 요게 수행돼서 결국에 4 더하기 2인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디버깅이 한 줄씩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걸 이제 찍어냈죠. 이제 이 a라는 게 펑션, 이 아까 요 펑션 두 개 있죠. 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라는 것도 있고 setData라는 펑션을 이 a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설계도, 이 클래스 설계도로 a를 찍어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찍어냈으니까 4, 2를 넣는다는 거는 요거 수행하겠죠. 요 setData 이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럼 setData 수행하러 갔죠. first에는 first를 넣고 second에는 second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a에 이제 first는 4, second는 2가 들어갔죠. 그러면 add도 쓸 수 있죠. a.add를 쓰게 되면 self.first 여기에 4랑 self.second 2랑 이 a.이랑 똑같은 거죠. 이 두 개를 더해서 result에 더하고 이거를 return해준다. 즉 6을 return해준다. 그래서 6이 찍혀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셀프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 a. 뭘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클래스 변수라고 해서 뒤에 또 나올 건데 여기에 뭐 first를 아예 선언해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init 이렇게 된 것도 있었죠. 클래스에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이 위에 거 요거를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언더바거든요. 이게 shift하고 이 0번 옆에 있는 거 요거 누르면 생기는 거 이 언더바 두 개하고 어떤 이름이 나오고 또 언더바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된 함수는 좀 특별한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함수나 변수의 이름이랑 조금 다르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겁니다. init이라는 기능은 이 클래스 얘를 처음 만들 때 init이 처음 시작하다 이런 영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init을 하게 되면 focal이라는 클래스로 뭔가를 찍어내서 결과를 만들 때 이거를 무조건 처음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설계도죠.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찍어낼 때 찍어내자마자 요게 수행됩니다. init이라는 게. 미술음악 창작님께서 네, 언더바 두 개인가요 하셨는데 네, 언더바는 두 개로 돼서 이렇게 init이라고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이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약어라고 해서 이거를 쓰게 되면 이런 기능을 해라 라고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 설계도에 init이라고 시작하는 이 함수를 쓰게 되면 그때는 이걸 선언할 때 무조건 이게 맨 처음 실행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를 안 썼을 때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A라는 걸 찍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를 써놓게 되면 벌써 밑줄이 그어져 있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오류가 납니다. first, second가 missing 없다 라고 했는데 왜냐? 이걸 찍어낼 때 이렇게 함수 선언하는 것처럼 괄호 열고 닫고를 하게 되면 이게 맨 처음 실행됩니다. 클래스 설계도로 뭔가를 찍어낼 때 그때 맨 처음 실행되는 거 이걸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를 실행하려면 이 first랑 second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1, 2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는 밑줄이 사라집니다. init이란 걸 맨 처음 시작하고 이제 이 A라는 거는 이미 first에는 1, second에는 2 이렇게 담겨져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티올게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init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얘는 정의만 해놓은 거지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그냥 init이란 걸 그 클래스로 만든 뭔가 인스턴스를 찍어낼 때 얘를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일단 실행하면서 시작하는 게 init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nit 여기 항상 맨 앞에 쓰는 게 좀 관례고요. 이걸 밑에는 저는 써본 적이 없는데 맨 앞에 쓰는 게 좀 관례고 이렇게 쓰면은 이래도 되네요. 근데 약간 관례적으로 얘를 코드 보기 좋으라고 init은 맨 처음 써주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제 상속이라는 걸 들어갈 겁니다. 상속이 뭐냐면 계산기 우리 지금 계산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이 계산기에 좀 더 복잡한 기능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상속받아서 얘에 있는 이미 구현해 놓은 기능은 그대로 쓰고 추가적인 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아까운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놨는데 공학용 계산기도 요 설계도에 여기에 조금 뭘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얘를 상속받아서 이거에다가 그냥 추가 기능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다시 자세히 볼게요. 이 계산기가 있으면 요거를 계산해서 요런 공학용 계산기도 만들고 요런 공학용 계산기도 만들고 이럴 수 있겠죠. 이거를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부모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거를 설계도를 이미 짜놨잖아요. 그럼 얘를 활용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설계도를 활용해서 요것도 만들고 조금 더 붙여서 요런 설계도도 만들고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호를 쓸 때 화살표로 이렇게 부모를 찍어주게 되면 이 부모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코드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모예요. 얘가 부모 아까 짰었죠. 얘를 그대로 활용해서 뭔가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클래스를 똑같이 만드는데 얘는 괄호 안에 그 부모 클래스를 써줍니다. 그럼 이게 요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요거의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 그럼 얘를 갖다 써서 클래스 선언할 때 괄호 안에 넣어주게 되면 이게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식 클래스면 부모에서 쓴 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야겠죠. 얘는 그냥 패스밖에 없어요. 요 클래스는 아무것도 추가로 쓴 거 없이 그냥 패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4이 쓴 거 요거죠. init. 이 for car 저희가 만들 때 init 할 때 맨 처음 시작되는 거 요거를 얘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냥 more for car을 이용해서 이 부모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만 썼는데도 부모에서 만들어 놓은 이 생성자 아니면 이런 함수들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6이 똑같이 나왔죠. 다 2를 더한 이 add까지 썼습니다. 부모가 만든 거는 자식이 상속받으면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요게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기훈님, 네, 상속은 왜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상속은 기존에 짠 클래스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그림으로 봤는데 이걸 만든다면 맨 처음부터 만들면은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이런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 얘를 그대로 활용한 응용한 클래스들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응용해서 다른 설계도를 만들 때 이걸 참고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사실 상속이란 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걸 다 처음부터 짜도 되죠. 근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식에게도 init 함수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네, 자식에게도 init 함수가 동일하게 동작하고요. 정소율님이 init은 많이 쓰는 게 좋나요? 하셨는데 init은 당연히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냥 생성자기 때문에 맨 처음 생성할 때 이걸 실행해라 라고 이걸로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근데 모든 클래스마다 한 번만 써줘도 되고 상속을 받았으면 얘는 이미 이 init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고 아니면 뒤에 나올 건데 변형을 해도 됩니다. 부모 거를.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메서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추가했는데 이제 forCal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이번에는 부모에 없는 거 파워라고 해서 이렇게 제곱해 주는 거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를 이 뭐의 몇 승 이런 거 있잖아요. first의 second 승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생성자 얘는 처음 생성할 때는 이 init을 쓰는 거죠. 요거는 그대로 쓰는데 이제 파워라는 걸 자식한테는 새로 추가했죠. 부모 설계도를 그대로 썼는데 자식에 있는 함수는 새로 추가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변형도 할 수 있어야겠죠. 아까 add까지만 썼었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뭐 이런 거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서 그냥 설명을 생략했는데 그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것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세이프 포 칼이라는 새로운 자식을 만들 거예요. 여기 부모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자식 클래스죠. 여기에 div라는 함수가 이미 있어요. 나누기가 있는데 얘를 한 번 더 정의했어요. 그러면은 부모에 있는 메소드도 있고 자식에 있는 메소드도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선시가 될까요? 자식이 우선시가 됩니다. 이게 부모 이기는 자식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그런 말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그 상속받는 이유가 부모 거를 가져다가 얘를 변형해서 자기만의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div라는 걸 받아서 이 자식이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똑같이 썼으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이번에는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0이면은 그냥 0으로 보여주고 0이 아니면은 나눠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이프 칼로 이제 생성단은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선언할 수 있고 div를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4나누기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누기가 되는데 이때 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게 실행됐으면 오류가 났을 거예요. 얘를 없애고 한번 해볼게요. 얘 없애고 그냥 포칼로 해서 요렇게 실행하면 그냥 부모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류가 떴습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라는 오류가 떴는데 이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는 0으로 나눈 걸 좀 바꿨어요. 0이면은 이제 그냥 리턴 0을 해라 라고 바꿨는데 그러면 이 바꾼 게 적용이 됩니다. 재생을 해보면 여기 0이 나왔죠. 즉 이 자식 함수가 부모 함수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 함수를 덮어 씌워서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함수를 덮어 쓴다 라고 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제 클래스 변수, 객체 변수 이거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클래스에 요렇게 써도 되지만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렇게 first 하고 요렇게 써도 됩니다. 얘가 이제 클래스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객체 변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뭔 차이가 있냐? 얘는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수입니다. 즉 이 포칼이란 걸 여러 개 찍어도 이미 이렇게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변수잖아요. print a.first를 하건 print b.first를 하건 결과는 똑같습니다. 클래스에 이미 이렇게 정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2가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둘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란 클래스에 미리 선언해 놓은 이런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다시 개념부터 정리하면 family라는 클래스가 있죠? 얘 클래스 변수에 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family라는 그 클래스 설계도 자체를 호출해서 설계도.lastname 해서 이 설계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설계도 자체가 lastname에서 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가 바뀌어서 이 찍어내는 A, B 둘 다 이름이 바뀌어서 lastname이 박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계도가 바뀌어서 박으로 나왔죠. 이런 게 클래스 변수다. 이런 김 이거를 클래스 자체에서 불러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쓸 때는 클래스 변수를 쓰고 공통으로 쓸 때는 그리고 각각 객체마다 다르게 줘야 될 때는 그 객체 변수를 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모듈은 뭐냐면 모듈이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이썬 파일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파이썬 파일을 그 함수랑 변수 클래스를 미리 파이썬 파일 하나에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가져다가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놓고 얘 함수 변수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면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드1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드1이라는 파이썬 파일 안에는 a 더하기 b를 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hello라는 곳에서 얘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맨 위에 import라는 걸 쓰고 이 파이썬 파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파일을 가져다가 여기 파일에서 만든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재생해보면 3이 나왔죠? 우리는 add라는 걸 정의도 안 해놨죠? 정의도 안 해놨는데 이 mode1이라는 거에 다른 파일에 이미 써놓은 함수를 import해서 얘를 가져다가 이거를 add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티올괴님께서 부트스트랩 가져오듯이 임포트 하는 건가 보네요 했는데 정확합니다. 다른 뭐 크롤링 저희 강의할 때도 그냥 가져와서 썼었죠. 이런 것처럼 임포트해서 쓴다. 이게 모듈이랑 뒤에 나올 패키지랑 조금 다른데 아무튼 뭐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파일에 이미 써놓은 걸 쓴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쫙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가 좋겠죠. 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까는 그냥 임포트하고 모드1이라고 썼었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함수가 막 엄청 여러 개 있어요. 이 딴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럼 얘를 다 가져오긴 싫고 얘만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from mode1 모드1에서 import add라는 것만 가져오고 싶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뭐 속도나 이런 면에서 빠르겠죠. 왜냐면 얘를 엄청 만약에 막 1억 개의 함수가 있는 뭐 이런 모듈이다 라고 하면 이 중에 이거 다 가져오려면 좀 용량도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딱 얘만 골라서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from mod1이라는 파일에서 import add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rint add 하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더하기 2를 하면 똑같이 3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그 mod1에서 모든 게 아니라 하나만 갖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from mod1 import 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모듈에서 보면 요런 게 있는데 요게 왜 있냐면 이거가 없을 때를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테스트 해보려고 모듈 안에서 요런 걸 찍어놨어요. 여기서 임포트만 해보겠습니다. 이걸 실행해봤더니 난 임포트밖에 안 했는데 5, 6이 실행이 됐어요. 난 임포트만 했는데 왜 5, 6이 나왔지? 라고 하고 모드 1을 들어가 보면 이게 프린트 찍어놓은 거를 여기 써놨기 때문에 모드 1을 불러오면서 임포트가 이제 불러오다 이런 건데 불러오면서 이 코드까지 실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닛이나 뭐 이런 거에 언더바 2개가 여기 붙어있죠. 이게 언더바 2개가 왜 붙어있냐면 언더바 2개가 좀 특별한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언더바 2개 네임이 실행하는 함수의 이름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메인이 그 진짜 실행한 함수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했었죠. 이게 메인이 되고 얘는 그냥 모드 1이라는 게 됩니다. if name 이 네임이 메인이어야만 얘를 실행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언더바 네임이 이 언더바 메인이랑 일치할 때 그때 얘를 실행하라라고 if문을 걸어놨죠. 이렇게 되면 아까 그냥 임포트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안 됩니다. 뭐 의도하는 대로 됐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드가 이 네임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모드 1이라는 데 들어와서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실행하려는 파일 있죠. 지금 내가 딱 실행을 시작하려는 파일, 그 파일이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이 메인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일치해서 이 프린트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헬로우를 실행하다 라고 하면 모드 1은 그냥 가져오는 걸 뿐이죠. 가져오는 것 뿐일 때는 그 네임이 mod1 즉 이 파일 이름이 들어갑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mod1이라는 거가 있으면 얘를 실행하면 이게 메인이 된다. 근데 가져다 쓸 때는 메인이 아니고 파일 이름이 돼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얘가 실행을 안 되게 막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게 임포트를 하는데 같은 경로에 있으면 괜찮아요. 임포트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게 헬로우인데 헬로우랑 mod1이랑 같은 경로에 있죠. 폴더로 보면 hello.py 여기랑 mod1이랑 지금 같은 경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임포트를 해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코딩 폴더 안에 서브 폴더 즉 하위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여기 모드1을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임포트 했을 때 얘는 서브 폴더에 있으니까 요거 안에 있는 것까지 못 찾고 서브 폴더에 있는 걸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패스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즉 경로에 내가 가져오려는 임포트 하려는 거는 서브 폴더 안에 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 요거를 추가해주는 걸 보겠습니다. 시스템이란 것도 임포트에 써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임포트해서 시스템의 패스에 우리가 가져올 거의 경로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어펜드를 해서 경로를 추가해 줘야 이제 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됐죠. 이 경로를 써줘서 이 경로를 추가해 줬기 때문에 얘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뭐가 오류가 났죠? 모듈 not found error, 모듈 name mod1이 없다. 왜 없냐? 지금 얘는 우리가 쓰는 이 헬로우랑 같은 경로에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하려면 우리는 서브 폴더에 있는 걸 갖고 올 거야 라고 해서 시스템 패스 경로에 서브 폴더에 우리가 가져오려는 임포트 하려는 모드라는 게 있어 라고 알려주니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건 마치 큰 복사 붙여넣기 개념. 네, 맞습니다. 복사 붙여넣기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 오는 게 있으면 프로그래밍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퀴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거를 임포트해서 쓰면 되지 바퀴부터 다시 만들지는 않잖아요. 뭐 테슬라 이런 것도 다른 데서 만든 바퀴를 그대로 쓰겠죠. 바퀴 타이어나 이런 걸 직접 설계하지 않고 그냥 핵심 기술에 집중을 하고 그냥 이미 만들어진 건 가져다 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임포트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패키지는 라이브러리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럼 패키지란 모듈 여러 개, 그 파일 여러 개를 모아서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서 보통 제공을 해줍니다. 제 예전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티풀 소프 이런 거 써서 크롤링 했었잖아요. 크롤링 하는 뷰티풀 소프 같은 게 패키지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파일들을 보통 이렇게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받아서 여러 모듈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란 모듈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다라고 합니다.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 게임 안에 그래픽하고 사운드라는 폴더를 또 만들었어요. 그 안에 init이라는 파이썬 파일이랑 echo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또 그래픽에 들어가면 여기도 init이라는 파이썬 파일과 렌더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라는 폴더 안에 init이라는 걸 처음에 넣어놓고 이제 사운드랑 그래픽을 넣고 여기도 각각 init.py 그리고 render.py 여기도 init.py 여기는 echo.py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폴더 구조를 대략 살펴봤고 이걸 다시 PPT로 보면 이런 식으로 게임이라는 폴더 안에 init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넣고 그 안에 폴더를 2개 넣었어요. 사운드도 넣고 그래픽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이게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이렇게 init 이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패키지를 표현하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뭔가 패키지 관련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init 좀 특별한 거 있었죠? 생성자를 할 때 init 썼었는데 패키지를 구성할 때도 이 init을 써서 패키지를 구성해서 여기에 뭔가 설정들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init을 파이썬 3.3 버전 이후로는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냥 예전 버전과의 호환을 위해서 그냥 init.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 얘가 패키지다. 패키지 구성할 때 폴더 안에 init 넣고 또 폴더 안에 init 넣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패키지의 구조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사운드라는 거 안쪽에 에코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에코 테스트라고 해서 에코를 출력하는 거 만들었고요. 그래픽이라는 폴더 안에는 렌더라는 걸 출력해주는 렌더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요거 패키지를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 요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모듈을 할 때는 그냥 임포트하고 같은 파일이니까 그냥 파일 하나 딱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패키지인데 폴더잖아요. 폴더.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 사운드 안에 에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줘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아까 모듈이었다면 이렇게 불러왔으면 됐겠죠. 모듈이 아니고 패키지 묶음이니까 점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쓸 때도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게임 안에 사운드 안에 에코 안쪽에 이제 에코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모듈에서도 함수 하나만 불러올 때 from 모듈 이름 import 함수 이렇게 썼었죠. 이것처럼 from하고 게임의 사운드라는 폴더 안쪽에 있는 echo라는 모듈만 불러오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포트로 가져온 echo 테스트 하고 좀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재생을 해보면 똑같이 echo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얘도 from 게임이라는 패키지 안에 사운드라는 폴더 안에 echo라는 걸 불러오는데 그 중에서 import echo 테스트라는 함수만 불러오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 안쪽에 있는 함수를 불러와서 바로 함수만 호출하면 실행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패키지가 있으면 이걸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들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에코 테스트가 있으면 얘를 뭐 이렇게 써서 그냥 에코 테스트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e로 이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as라는 건 얘를 이름을 바꿔서 쓰겠다.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에코 테스트를 e라고 쓰겠다 라고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불러온 거에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아 이번 건 좀 어렵다는 반응이 있는데 처음 배우면 좀 사실 어려울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근데 좀 희망이 있는 건 사실 이거를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하는 건 물론 많이 쓰는데 이걸 막 개념을 막 철저히 외워야지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임포트 이거 그냥 불러오는 거잖아요. 이 코드가 그냥 예시 코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배운 거는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난이도는 좀 높을 수 있어도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한번 그냥 알아보는 개념이지 이건 그냥 복사해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패키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것도 이거 좀 약간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게임하고 사운드 안에 별표라는 것도 보통 많이 보이실 거예요. 별표를 쓰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싹 다 불러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임 안에 사운드가 있고 이 사운드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죠. 얘 모듈이 만약에 여러 개 있다. 파이썬 파일이 여러 개 있다 하면 별표를 쓰게 되면 싹 다 불러와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그냥 쓰면 에코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에코를 못 찾았다? 근데 사운드 안에 지금 에코가 있죠. 근데 왜 못 찾았냐? 이 별표를 쓰려면 init에 별표를 쓰게 되면 뭘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언더바하고 all이라는 변수 안에 리스트로 에코를 넣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에코 말고 echo2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싹 다 가져와라 라는 걸 했을 때 echo2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듈이든 여기 추가하면 이 별표를 썼을 때 싹 다 가져올 때 그때 요거에 담겨있는 이 모듈들을 가져온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게 되면 2개가 가져와져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제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릴레이티브 패키지라고 해서 그럼 이제 그래픽의 렌더에 들어가 봐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렌더 파일 안에서 여기가 이제 게임 안쪽에 있는 모듈 중에 하나죠. 렌더라는 게 모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사운드, 그러니까 옆 모듈이죠. 그래픽이란 폴더 안에 들어있는 렌더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운드라는 모듈 안에 에코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이 보통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상대 경로에서 이전 폴더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점점을 쓰게 되면 이전 폴더, 지금 그래픽 폴더 안에 렌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폴더면 게임이죠. 게임에 들어가서 사운드로 들어가고 그 사운드에서 에코라는 모듈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이 렌더라는 것에서 에코 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렌더라는 파이썬 파일에 에코 테스트라는 저희가 만든 함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전 폴더에 가서 사운드에 들어가서 이 모듈을 가져와다가 여기서 에코 테스트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네, 예외 처리. 예외 처리는 오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무조건 프로그래밍이 꺼지거든요, 원래는. 근데 오류가 발생해도 그 오류를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서 넘어가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ry라고 해서 if else랑 거의 비슷합니다. try가 이제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문을 시도를 해봅니다. except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문장을 써놓습니다. 즉 오류가 발생하면 이걸 해라 하고 if else 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뭘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else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else라고 하는데 try, except, else 이런 식으로 나눠 쓰고 finally는 뭐 위에 뭘 쓰든 상관없이 무조건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구문, 이거를 finally에 씁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개략적인 개념이었고 책 내용 따라서 하나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지난번에 배웠죠? 네, 없는 파일이라는 파일을 리드하려고 했습니다. 재생해보면 file not found error, 이런 파일, 없는 파일이란 파일은 없어 라는 게 file not found error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를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되면은 뭐 뒤에 뭘 코드를 쓰려고 해도 프린트 A 뭐 이런 걸 놨어도 A가 실행되기 전에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꺼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이런 거에 대한 처리를 써주는 게 예외 처리, 아까 살펴봤듯이 try except가 기본 구조입니다. 요거 예제 하나 볼게요. try except 딱 봐도 4를 0으로 나누면 안 되겠죠.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실행해보면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에러가 났죠. 제로 디비전 에러가 났기 때문에 try except 하고 오류 내용 있죠. 여기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오류가 있는데 얘가 발생할 걸 예상하고 여기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try 안쪽에 있는 에러가 발생하면 이 에러 내용이 여기 2에 담겨서 이 우리가 프린트 2를 찍어줬으니까 에러 내용이 여기 찍히겠죠.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주면 에러 이름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에러 이름이 2에 담겨서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는 무조건 프로그램이 멈췄잖아요. 이게 다른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try except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오류 나서 프로그램이 안 꺼집니다. 안 꺼지고 이 밑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잘 실행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실행이 됐죠. 그리고 else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파일을 오픈을 했어요. 파일 not found error 아까 봤었죠? 만약에 이 파일이 없으면 프린트 하고 이 파일 not found error를 출력을 해주겠죠? 그럼 else는 뭐죠? else는 if else랑 똑같아요. if else처럼 try를 해서 이게 성공했을 때, 즉 이게 구문에 오류가 없을 때 else를 실행해라 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이 성공했으면 이제 리드를 하거나 프린트 데이터를 하거나 f close 닫거나 이런 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파일 입력 쓰기 이 개념이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finally 아까 이제 하나 남았는데 finally는 언제 쓰냐? try는 뭔가 시도하는 거, 오류 날 수 있는 걸 시도하는 거, 그리고 except는 그 오류 났을 때 잡는 거, finally는 오류 나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하는 거, 네, 이걸 써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언제 쓰냐라고 하면 오픈을 하잖아요. 파일을 오픈을 하고 보통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한 다음에는 무조건 파일을 닫아줘야겠죠. 오류를 방지하고 파일 뭐 이거 보호를 하려면 닫아줘야 됩니다.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픈을 무조건 첫 줄에 해줬으니까 여기 오류가 나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finally 마지막에는 f.close를 해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짜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제로 디비전 에러, not found 에러가 엑셉션으로 안 잡고 어떤 오류도 잡을 수는 없나요? 아, 네네.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무언가를 수행하고 에러가 났을 때, 얘는 exception이라고 잡았죠. 그러니까 아까는 뭐, file not found 뭐, 이런 거, file exist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이 exception이 그 모든 오류의 부모입니다. 이게 클래스입니다. 즉, exception이라는 거에 거의 이게 제가 알기로 최상위 부모예요. 그래서 이걸로 잡으면 다 잡힙니다. 그래서 exception으로 잡으면 어떤 에러든 다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미술음악
음악 창작님 파이널리의 위치는 무조건 거의 맨 마지막에 씁니다. 왜냐면 이런 에러가 나고 어쩌고 과정이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거니까 이 파이널리가 마지막에 놓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익명님 예외 처리는 어떨 때 사용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보통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구문, 예를 들어서 DB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DB의 자료가 왔다 갔다 라고 한다면 DB가 끊길 수가 있잖아요. DB가 맛이 가거나 이게 별개 서버니까 DB에 뭐 꽉 차거나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DB에 뭔가 쏘는 거를 이제 트라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조치를 취해야, 이걸 안 해놓으면은 그냥 막 DB 에러 나면 막 프로그램이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except를 이용해서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라 라고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네, 여러 개의 오류 당연히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 except try가 있는데 exception으로 아예 그냥 통째로 잡아도 되지만 그냥 각각 오류별로 다르게 처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0으로 나눌 때는 이 프린트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싶고, 인덱스 에러가 나면 인덱싱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나눠서 if else랑 똑같아요. elif로 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걸을 수 있었잖아요. 얘도 except로 해서 여러 개의 예외 처리 조건을 걸어서 각각에 맞게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오류 회피하기, 이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일 not found, 아까 이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심지어 나 없는 파일이니까 파일이 없잖아요. 근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패스를 넣었기 때문이죠. except로 얘를 잡아서 패스를 넣으면은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일부러 발생시킬 때도 있어요. 그냥 패스했을 때는 오류가 났잖아요. 왜 오류가 났냐? 일부러 오류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이즈 뒤에 오류 이름 이렇게 적게 되면 이걸 실행했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까 메서드 오버라이딩 배웠었죠? 그래서 이글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fly라는 거를 덮어 씌우면 자식이 이긴다고 했죠. 아까 자식하고 부모랑 같은 게 있으면 자식의 메소드가 이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이제 자식이 이겨서 오류 없이 very fast라고 나왔죠. 구조는 이렇게 되고, 왜 이걸 왜 쓰냐? 버드라는 거를 fly라는 거 만들고 싶은데 fly라는 걸 모두 다 있게 하고 싶어요. 근데 fly를 변형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나는 버드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부모 클래스를 버드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의 자식들은 fly가 있으면 좋겠는데 fly를 무조건 변형해서 쓰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ly를 변형을 안 했다 그러면 에러가 나니까 변형해서 써라 하고 강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는 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버드를 쓰는데 이거를 변형해서 쓰라 라고 강제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레이즈로 에러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 홍승봉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페이스, 네, 이런 개념이죠. 인터페이스를 쓰되 근데 얘를 변형해 써야 된다. 그쵸? 인터페이스도 그냥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구현하는 거는 안쪽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럼 다른 오류명을 넣으면 그 오류가 나나요? 맞습니다. 파일 not found 이런 거 있었죠? 요거를 발생시키면 다른 오류가 납니다. 파일 not found 에러가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에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 성격에 맞게 만들면 좋겠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내장함수, 외장함수 지금 2개 남았거든요. 내장함수, 외장함수의 개념이 뭐냐면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냥 함수인데 파이썬 내부에 정의 이미 돼 있냐 아니면 딴 데 있는데 이걸 갖다 쓰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내장함수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 썼었고 타입 이런 거 썼었잖아요. 이런 게 내장함수입니다. 절대값 이런 거 ABS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죠. 그냥 파이썬에 이미 있는 함수입니다. ABS가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출력해보면 그냥 3이 나오죠. 근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냥 ABS라는 걸 외울 필요가 없고 절대값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 구글에 파이썬 절대값 쓰는 법 하면 이런 게 그냥 매뉴얼로 나옵니다. 내장 함수란 그 파이썬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함수다. 이미 들어가 있는 함수가 뭐뭐뭐가 있냐를 쭉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 있었고요. all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all이라는 내장 함수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간 뭐 리스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각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참인지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0이 들어가게 되면 0은 false로 보죠. 불자료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참인지 검사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n이 이거 반대로 하나로 참이 있는가 이런 걸 검사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쓸 일 많이 없을 텐데 CHR이라고 캐릭터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장 함수인데 아스키 코드를 입력받아서 이걸 문자로 출력합니다. 아스키 코드?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스키 코드란 0에서 127 사이의 숫자를 어떤 문자랑 각각 대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스키 코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문자를 대응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97을 입력했던 A가 나왔죠. 즉 97이 보면 여기 캐릭터 A가 있죠. 이런 식으로 숫자랑 문자랑 매핑해 놓은 거, 이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함수도 내장되어 있다. dir, 요거는 요런 리스트 자료형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dir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거, 리스트에서 저희 append 이런 거 썼었죠. 아니면 클리어 없애는 거, 커피 복사하는 거, 카운트 세주는 거 개수, 리스트에서 뭘 쓸 수 있냐 라는 명령어의 모음을 볼 수 있습니다.
div mode. 네, 요거는 목과 나머지를 튜플 형태로, 목은 슬래시 2개고 나머지는 그 퍼센트를 썼었죠. 튜플로 돌려주는 게 요거다. 이거는 열거하다 라고 enumerate라는 함수도 있는데, 얘는 그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얘를 마치 딕셔너리처럼, 리스트인데 딕셔너리처럼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으면 키랑 밸류 이것처럼 인덱스랑 밸류 이렇게 해서 빼서 이거를 포문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이발이라는 내장 함수도 있는데, 얘는 이 안에 들어간 이발 안쪽에 있는 걸 실행시켜 줍니다. 필터. 얘는 좀 많이 쓰이니까 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ositive라는 거는 이제 x가 양수이면 true 아니면 false라고 불리한 값을 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필터라는 거는 어떤 함수를 넣고 함수 뒤에 어떤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럼 각각 하나씩 돌면서 이게 true인 것만 남기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필터죠, 필터. 그래서 리스트가 있으면 이거 필터를 걸러서 true인 것만 남기겠다. 이게 필터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1, 3, 2 이런 게 있었는데, 이 positive라는 필터로 걸러서 이제 1, 2, 6이 남았죠. 양수만 남았죠. 그래서 이런 필터 안에 true, false가 나올 수 있는 함수를 넣고, 그리고 각 요소를 넣으면 이 중에서 true, false 중에 true만 골라서 가져오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리스트로 보통 마지막에 감싸줌으로써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id는 저희 많이 썼었죠. 주소값 알아보는 거 많이 썼었고, input 입력 많이 썼었고, int는 이제 문자열을 십진수 정수로 변환하는 거, 랭은 길이,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 6글자니까 6이라고 나오고, 리스트는 문자열이 있으면 리스트로, 이런 튜플이 있어도 리스트로,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변환하는 거, 이게 자료형의 변환이죠. 그리고 맵, 이것도 많이 쓰는데, 맵하고 필터 이런 거는 뭐 데이터 다룰 때는 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totimes라는 이것도 함수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거를 다 곱하기 2 해서 돌려줍니다. 그럼 맵 이런 데는 보통 함수를 정의하려면 좀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람다 함수를 보통 많이 씁니다. 람다 함수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맥스 최대값, 뭐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최대값, 그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 중에 알파벳 중에 Z에 제일 가까운 거, 제일 높은 거, 민은 제일 최소값 가져오는 거고요. 오픈 이건 해봤었죠. 파일 열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파워는 제곱, 2의 4승 이런 거 할 수 있고, 레인지는 포문 할 때 많이 했었죠. 라운드는 반올림, 소티드는 정렬, 스트링 이것도 아까 인트 그거랑 비슷하게 자료형 변환, 튜플은 튜플 변환, 튜플로 바꿔주는 거, 타입은 타입도 많이 썼었죠. 타입 알아보려고. 타입은 그 타입을 출력해주는 거. 집 이거는 리스트가 있으면 첫 번째 것끼리 묶고, 두 번째 것끼리 묶고, 세 번째 것끼리 묶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묶어주는 거, 요것도 이제 데이터 다루거나 할 때 좀 많이 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장 함수. 내장 함수는 프린트처럼 그냥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외장 함수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는 함수. 아까 모듈 패키지 계속 배웠었죠. 그래서 임포트해서 쓰는 게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네, 이런 식으로 임포트해서, 이 sys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깔려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다룰 때 쓰는데, 요거를 쓰게 되면 그냥 시스템에 있는 어규먼트들을 출력해 주는데, 여기서 파이썬하고 hello.py를 실행하는데 여기에 뭐 a B, C 이런 식으로 D 이런 식 어규먼트를 주면 요거를 불러와서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피클이라는 유명한 외장 함수도 있어요. 파일 형태로 이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딕셔너리 이런 건 파이썬에만 있는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피클을 통해서 덤프라는 명령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언제든 다시 딕셔너리 형태로 꺼내와서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출력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날짜 이런 거 할 때 타임이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타임을 쓸 수도 있다. 타임.타임 하면 이게 초로 나옵니다. 이게 뭐 15, 95 뭐 엄청 긴 초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흘러간 초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누가 먼저냐 이런 걸 비교하기 좋겠죠. 그리고 2013년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고, time.sleep 이것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다 외장 함수, 타임이란 걸 임포트해 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은 sleep이라고 하면 1초 쉬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재생해보면 얘는 0, 1, 2, 3 하고 하나씩 1초씩 쉬면서 나오죠. 즉 요거 뭔가 실행할 때 어떤 텀을 줘야 될 때, 네, 요거를 쓴다면 이 슬립을 써야 됩니다. 랜덤도 많이 쓰죠. 랜덤 뭐 난수 생성하거나 예제로 로또 번호 이런 거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 랜덤을 써야 된다 라고 하면 구글에서 문서를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문서 찾아서 저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로또 번호를 계속 출력할 수 있겠죠. 랜덤을 활용해서 이런 로또 번호를 뽑거나 이렇게 랜덤으로 뭔가를 뽑을 때 그때 랜덤이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웹브라우저, 네, 요게 마지막입니다. 요거를 실행해보면 웹브라우저를 오픈, 지금 네, 구글이란 걸 열었죠.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를 열 수 있는 외부 모듈도 있습니다. 굉장히 외장 함수가 다양하게 많고, 심지어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걸 검색해서 그 문서를 찾아서 그걸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럼 오늘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개념 불변하는 거, 변하는 거, 이런 변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5장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클래스는 설계도, 틀이다, 설계도다. 그래서 클래스 왜 필요한가? 계산기 이렇게 두 개 쓸 때 예제를 썼고, 그거를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를 찍을 때 편하다. 네, 과자 틀 아니면 설계도면 이런 걸로 예시로 봤었죠. 네, 그래서 사칙 연산 클래스 이거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개념이 훨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 셀프 이게 뭐냐 하면 이 A 그 자신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 이닛이라는 거 이런 거 쓴 거 봤었죠. 클래스의 상속, 이미 계산기를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으면 이를 상속 받아서 이걸 더 추가 구현하거나 변형하거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영해 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식이 이긴다, 자식에서 변형된 걸 쓰면 자식 거가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이 그 개념이었고요. 자식 거를로 덮어 쓰는 거. 그리고 클래스 변수, 객체 변수 이런 걸 쓸 수 있었고, 모듈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이썬 파일을 가져다 쓰는 거, 함수, 변수, 클래스 이런 거 가져다 쓰는 거였죠. 그래서 모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불러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듈을 쓸 때 그냥 임포트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from mode1 import add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딱 함수 하나만 가져와서 쓰면 훨씬 더 간편하게 쓸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언더바 이런 속성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변수들은 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언더바 네임의 경우에 그 실행하는 현재 그 파일이 실행하는 파일이면 메인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임포트 할 때 경로, 다른 경로에서 못 찾으니까 경로를 추가해줘야 된다. 그리고 패키지, 라이브러리, 모듈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모듈 여러 개, 게임이라는 패키지 저희 만들어봐서 이거를 하나씩 찍어봤는데, 이런 거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겁니다. all이라는 거는 이닛 안에 써주는 거로서 여러 개 뭐 불러와야 될 때, 별표 찍을 때 뭐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 그런 걸 한정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 상대 경로에 있을 때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런 거 볼 수 있었고요. 예외 처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고, 네, 오류가 발생했을 때 try 하고 accept로 오류를 잡고, else로 오류 안 났을 때 이걸 실행하고, finally는 오류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실행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 개 오류 처리할 때 쓸 수 있었고, 한 번에 다 잡으려면 그 accept로 써서 잡으면 됐었죠. 네, 이렇게 잡으면 어떤 오류든 다 잡힌다. 내장 함수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함수, 프린트 저희 많이 썼었던 프린트나 타입 이런 함수고요. 이걸 당연히 다 외울 필요 절대 없고, 그냥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필터나 맵 이런 거 많이 쓰이고, 뭐 랭 이런 거 많이 쓰이겠죠. 길이, 뭐 리스트의 길이나 아니면 문자열의 길이 이런 거 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형 변환할 때 많이 쓰이고, 맵도 뭐 데이터 다룰 때 많이 쓰이고, 맥스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많이 쓰이겠죠. 네, 정렬도 저희 한번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료형 하면서 이런 거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 함수들이 있다. 외장 함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 이런 라이브러리 뷰티풀 소프 저희 써봤었죠. 그런 거 BS4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거기서 뷰티풀 소프라는 걸 빼와 쓰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거 쓸 수 있었고, 피클이라는 이 데이터형 그대로 저장해주는 라이브러리, 타임 슬립, 랜덤, 웹브라우저 이거 외에도 책에 좀 더 많습니다. 근데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짜잘한 것도 많고,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찾아가면서 하는 게 사실 최고예요. 그래서 뭐 지금 배워봤자 뭐 와닿지도 않고, 딱 이 기능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그걸 설치하고 임포트해서 그 문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였지? 하고 그걸 써보는 게 제일 최고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네, 이제 방종하겠습니다. 네, 성원합니다님 감사합니다. 방종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